짧은 시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그 성장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과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힘든 과정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어려웠거든요, 사실은요. 한강을 건너다가 한강다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나. 실제로 이제 죽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했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안 하는 새로운 시장, 차별화된 전략을 찾는 노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절실함. 중소기업의 절실함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힘. wo eben dann Firmen zusammenarbeiten, gemeinsame 公司的变化是对未来其实变得很有方向，因为其实在这试的过程当中，其实顾问有讲了蛮多关于你要未来要怎么做的一个。 가능성은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의 틈을 찾아내고 그 틈을 메워 넣는 일.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한 전시장.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기업의 생태계 발전 동향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과제입니다. Just coming from our own example, I think, and from the companies that we have seen, the most difficult challenge, I think, is scaling up. So it's okay to go from 0 to 1 and 1 to 10, but to go from 10 to 100, that is typically very, very hard. 유니콘 기업으로 향하는 수많은 기업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니콘처럼 기업의 성공은 무척 어렵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기술력과 아이디어,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창업 3년차 황상철 대표. 16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풀컬러로 악용을 할지, 내 이미지만 깔지, 아니면 제목만 넣을지 다 가능해요. 이미지를 온라인 출판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글씨도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거 글씨 크기도 글 같은 거 이렇게. 초기 창업을 한 사람들은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거의 초등학생이랑 똑같다고 봐요. 사회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창업은 또 달라요. 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는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고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이란 산을 넘으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재무, 경영, 홍보 등 생각지 못했던 산이 버티고 있죠. 수많은 산을 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밑을 튼튼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인 건데요. 보통 중소기업 보면 9988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사업체 기준으로 사업체가 약 한 370만 개. 그 중에 99.9%가 이제 중소기업이고요. 전체 고용의 약 한 88% 정도. 여하튼 중소기업이 고용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이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인데요. 인재가 유입되지 않으니 기업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겠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은 자기들이 부족한 걸 다 돈 들고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사올 수가 없거든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이를 해결하고 우리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직원들의 노력을 넘어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강소기업의 나라 독일.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 하는데요. 전 세계 히든 챔피언 기업 2,734개 중 1,307개가 독일에 있습니다. Etwa 90% der Unternehmen sind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2/3 der Arbeitsplätze sind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und insofern sind die unverzichtbar und sehr entscheidend für die Entwicklung im gesamten Freistaat Sachsen, nicht nur in den Städten, aber auch im ländlichen Raum. Ungefähr 2/3 der Industrieunternehmen sind außerhalb der Großstädte, im ländlichen Raum. Und das zeigt schon allein, wie wichtig die Bedeutung dieser Unternehmen auch für die Volkswirtschaft ist. 독일 라인강의 기적은 튼튼한 중소기업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튼튼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5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 피아노 제조회사입니다. 세계 경제 불황에도 연 7천만 유로, 우리 돈 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죠. Unsere Erfahrung, unsere Techniken und unser Einsatz, ich denke, das begründet auch diesen Satz Made in Germany, den wir hier richtig leben, den wir jeden Tag mit Leben ausfüllen und auch versuchen weiterzugeben für die nächste Generation, für die Jugendlichen. 이 기업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 제도를 통해 장인을 육성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살짝 실수를 한 이 남자가 마이스터고를 통해 육성된 미래의 장인입니다. Ach so, ja, ich bin total zusammengezuckt und erschreckt, weil ich damit gar nicht gerechnet habe und das total laut war. Und ja, aber gut, jetzt sehe ich mal, was passieren kann, wenn ich das falsch mache. 정부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력 지원을 통해 회사는 성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습니다. Das bedeutet, dass quasi jeder, der hier eine Lehre absolviert hat, bei uns ein Angebot bekommt, hier nach der Ausbildung auch im Unternehmen dann weiter zu arbeiten und hier möglichst weiter sich zu spezialisieren und fortzubilden, um eben auch einer der Meister zu werden, die unsere Firma dringend braucht. 분단 시절 동독에 위치한 작센주. 동독은 서독에 비해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또 다른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필름을 제작하는 이 기업은 작센주 정부로부터 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Wenn Sie auf Ihre Frage hin, wie wichtig auch die Zusammenarbeit ist zwischen Forschung und Unternehmen und die Unterstützung von staatlichen Stellen oder von Forschungsinstitutionen, das ist natürlich schon sehr wichtig, weil so dass man mit unserem Produkt, also den Film, die Lösung, die Sonnenschutzlösung, mit anderen Unternehmen in Sachsen auch gemeinsam bearbeitet und weiter forscht über das Produkt, entwickelt und forscht. 관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88%의 자외선을 막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튼튼하다 보니 사람들도 굳이 대기업에 취업하려 하지 않죠. Also in Deutschland ist das Niveau zum Konzern, zum Großkonzern, zu dem Mittelstand jetzt für den Arbeitnehmer kaum zu spüren. Im Gegenteil, man hat eigentlich im Mittelstand mehr Chancen, sich direkt mit dem Unternehmen im Unternehmen einzubringen und da auch das Unternehmen mit seinen Ideen mit voranzubringen und in einem kleineren Team sehr direkt in einem kleinen Team zusammenzuarbeiten und Ideen zu verwirklichen. 대기업보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상상이 되시나요? 독일의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 정부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Also die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brauchen in verschiedener Art und Weise Unterstützung. Das eine ist, dass wir ihnen helfen, zu wachsen. Da gibt es Förderinstrumente des Freistaates Sachsen, wobei nicht allein Geld der entscheidende Punkt ist, sondern es sind Unterstützungsmöglichkeiten, um Kooperationen aufzubauen. Das ist sehr erfolgreich. Wir selber unterstützen dabei, indem wir in Projektwerkstätten solche Themen definieren, gemeinsam mit den Unternehmen und den Wissenschaftlern darüber diskutieren, welche Technologien Zukunft haben und welche Technologien am Markt erfolgreich sind und wie man gemeinsam diese Technologien entwickeln kann.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강소기업으로 손꼽히는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1983년에) 설립된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것을 만들고 있죠. 자동차용 체결 부품인 볼트와 냉간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1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 대기업의 손에서만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소요소에 핵심적인 중소기업의 기술이 들어가 있죠. 특히 볼트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데요. 그 중심에 이 기업이 있습니다. 시그널 이런 걸로는 체크할 수 없어요? 넘어진 거는 스펙 대비도 오버가 나왔고 오늘도 30개를 채취해봤더니 한 30%. 아니 근데 진짜로 아까 봤지만 데이터가 산포가 너무 크니까 진짜로 혁신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이제 고객들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고객 환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IMF 이후 침체된 자동차 업계. 언제 협력업체에서 이탈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포기각서라는 그런 서류를 각자 사인하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해 공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나갔습니다. 현재 작업량과 불량품 등에 대한 게시판을 작성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자 개선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표준이 설정됐습니다. 이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죠. 회사 내 부실한 시스템을 재정비하니 품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품질은 곧 기업의 성장으로 다가왔죠. 직원들의 능률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묘령도 없었고 무자지식으로 뭐 생산만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니었는데 현재까지 오면서 관리 프로세스도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또 현장 작업자들 능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전 379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혁신 후 1,502억 원으로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내수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는데요. 모든 것이 혁신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뭐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신해야지만 회사가 유지될 수 있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계속 머물려고 그러면은 결코 기업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거듭한 또 다른 기업. 연매출 약 300억 원, 직원 수 200여 명을 자랑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전자식 버튼 사용, 아시아 최초 내충격 내화 인증 획득, 끊임없이 기술로 금고 제조업계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1972년도에 설립돼서요. 오로지 금고의 그 외길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기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금고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47년간 금고에 매진하며 누구나 갖고 싶은 금고를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결코 쉽게 이뤄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내가 지금 급하게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좀 해주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야단 어떡하면 좋아 이거. 금고는 튼튼해야 되고 뚫리지 말아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이제 이렇게 컨셉이었는데 시대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고 같지 않은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살아남을 길은 남이 안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회사가 살 수 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금고에 디자인을 입히기로 한 것입니다. 디자인을 입힌 금고는 금고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무채색의 딱딱한 금고를 하나의 가구,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계단을 밟아서 저희가 했는데 정부에서 그 컨설팅 지원한 컨설팅을 우리가 적절하게 참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기업에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약 2만 2천 개 기업, 예산으로 한 2천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전기 자율, 그리고 스마트 공장, 또 미래산업 등등의 주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요즘 같이 일본 수출 규제나 또 산업 고용 위기, 긴급 위기 상황이 오면 바로 민생 현장에 투입해서 진단하고 대책 대안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룬 볼트 제조기업과 금고 제조기업.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난 데에는 정부의 기업 컨설팅 지원이 함께했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거친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알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들을 동원을 해서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해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모르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을 보통 컨설팅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소기업 컨설팅은 특화형, 규제 대응, 정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남 거창의 중소기업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업 컨설팅 경력 20년 고이돈 컨설턴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처음 진단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장님 만나 뵙고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해서 굴삭기와 관련된 수리 그리고 부품 판매 그리고 신장비 판매를 주로 하다가 건설기계 특수장비를 생산하는 이곳은 2017년 가변형 굴삭기를 개발했습니다. 작업자의 환경에 따라 굴삭기를 맞춤으로 변형시킨 것이죠. 그야말로 건설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죠. 재작년에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공장을 투자를 했는데 한 70억 들여서 시설은 이렇게 다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했는데 이제 그 직원을 그대로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컨설턴트는 먼저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표의 경영 철학과 컨설팅 의지를 알아봅니다. 제가 일단 공장을 한번 보고 사장님 말씀하신 그 경영 방침이나 사장님 고민하시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매칭되는 과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이 끝나면 현장을 둘러보는데요. 지난 7월 공장을 확장한 이 기업은 확장된 사업 규모에 맞게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겪는 성장통이죠. 컨설턴트는 기업의 성장통을 곁에서 함께 이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공장에 오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절단품들이 팔레트에 올라가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가. 여기도 지금 유사한 부분들이 링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있어도 나중에 물어봐야 돼. 작은 실수나 의문점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주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컨설턴트는 공장 곳곳을 다니면서 공정 체계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공정이 없는지 살펴보는데요. 구입해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작업자들의 태도라든지 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내부의 어떤 그 소통 관계라든지 또는 경영자의 방침이나 또 중점 관리 사항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이거 자체에서 모든 기업의 공정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통찰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직원과의 면담 혹은 고객과의 면담도 기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이 장비 주인이시지요? 제가 천안인데. 천안에서 오셨어요? 너무 멀어요. 천안에서 이 장비를 이렇게 그 리모델링 또 개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200km 이상을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회사를 찾아오신 겁니까? 높은 돌을 쌀 때 붕대가 더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그 기존 거를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금을 펴주면 예. 많이 높은 곳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또 다른 데는 외국 가까이 장비는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국내 장비는 지금 없는 걸로.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내에는 여기가 유일한 곳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아, 그러시네. 국내 유일의 기술력은 이 기업의 최장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펼치는가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열쇠죠. 실제로 올라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리모델링 수주가 들어오면 고객의 요구에 맞게 도면을 그리고 그것을 제품화하는데요. 사장님 직접 이렇게 제작 도면을 그리시고요.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아이디어는 제가 있고 그분은 CAD를 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 아이디어가 제가 그리고 자는 그런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AD를 배워서 지금 이제 열심히 불철주야 그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장님 여기 붙여놓은 것은 기적은 이루어진다 600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죠? 600이라는 숫자에는 사장님이 CAD를 잡고 있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그냥 CAD만 그리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웨이트에다 다시 중요함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은 경영의 포지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의 포지션에 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표님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던져지면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조직적인 역량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장래는 나름대로 보장될 수 있는 거죠. 기업 컨설턴트는 기업 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임직원이 느끼는 장단점도 알아갑니다. 우리 자체 책상 대표, 손님, 직원까지 모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무리 중고 장비를 한다지만 그 고객이 받을 때는 새 장비 보증가는 그런 장비를 좀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마무리 좀 하실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진단이 마무리되면 컨설턴트가 느낀 기업의 부족함 그리고 개선점을 공유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사실 DI를 봤는데 사장님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작업자를 우리는 작업자라고 앞으로는 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업자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자존감이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뜩 생각나는 게 우리가 중고 장비를 이렇게 새롭게 살리는 의사들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정비사들 정비복 입듯이 우리가 뭔가 마음을 다지는 그 복장 이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일단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책이 뭔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알았다. 그래서 알면은 개선책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좋은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기업 진단은 끝났지만 컨설턴트의 업무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모닝. 빨리 왔네. 예. 기업 지도가 없는 날은 컨설팅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국내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방법론 등을 공부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맞는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지속하는데요. 오늘 또 했던 것도 한번 리뷰를 해야 되겠고 아마 또 지도하는 과정 중에 내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언제 퇴근하세요, 퇴근은? 컨설턴트의 퇴근은 컨설팅 자체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컨설턴트로는 참 중요한 일이죠. 지금까지 80여 개의 기업을 컨설팅한 베테랑이지만 컨설팅은 기업의 생존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쉬엄쉬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이돈 컨설턴트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컨설팅은 무엇일까요? CEO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비전, 그 비전에
정말 적절한 컨설팅 방법론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그 비전이 잘 완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델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기업도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컨설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화학, 가스,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밸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밸브 산업은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국내 토종 밸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장성 컨설턴트는 매주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그럼요. 지금 이제 저희가 출고돼야 될 제품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출고 전에 좀 확인하려고 잠깐 있었습니다. 이장성 컨설턴트는 3년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상을 좀 많이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지난주에 주고 간 과제를 확인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자재들을 분리해서 모아보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수제를 다 이렇게 해놨네요. 작업장에 하나씩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모아보니 놀고 있었던 기업 자산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단은 오더에 대한 사양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판단이 이제 식별이 안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부속화품으로 완전히 판명이 나면 공정 어디다 두는 것보다는 빨리 앞으로 처리하는 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또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봤을 때 이 재고 관리랑 선입선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이제 이번에 정리가 되면은 앞으로도 선입선출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좀 뼈저리 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을 지어놓은 거죠. 저희가 가공 부분을 그런데 실제 와서 봤더니 종업원은 적지만은 기술 표준화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이 제조하는 제품의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장성 컨설턴트는 불량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지금 PSP 판넬이 있나요? 물론 제어하는 구동부나 신호축은 있긴 한데 그것들이 지금 컴퓨터랑 연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CNC/MCP와 이 범용 장비들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창고로 입고까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줄이고 작업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잘 실행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사실 컨설팅을 처음 시작할 때 기업에서는 외부 사람을 기업 내에 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했었습니다. 나만큼 기업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체 공정의 흐름도가 우선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경영 쪽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데이터화하고 있는데 첫 컨설팅에서 오신 분들이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왜 쓰레기 취급을 하냐 그랬더니만 데이터를 만드는데 시간과 돈을 들였지 않느냐. 근데 활용을 안 하니까 쓰레기다 이거예요. 활용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보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술 표준화를 통해 2018년 매출 50억 원에서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40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다음 단계의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스마트 공장 현재 추진되는 솔루션 플러스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현장 공정 자동화 해서 필수적인 스마트 공장 고도화 작업을 컨설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에 발맞춰 공장 라인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토종 밸브 기업이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서 예상 결과를 산출하고 기업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이 세대에서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수금을 해서 봉급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기타 해나가려면 사무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는 쪽 이것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계속하고 저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실제로 6개월 미만의 컨설팅은 공정 불량률이 3.46% 줄어들고 1인당 생산성은 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년 이상의 장기 컨설팅을 통해서는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컨설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서 컨설턴트의 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기업 컨설팅 실무에 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기업 컨설턴트를 희망하거나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는데요. 열기가 느껴지네요.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컨설팅 업무가 이제 어떤 걸 수행하는지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우는데 이게 적용하는 게 항상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재 현직에서 컨설팅 하고 있고요. 예, 이 수업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컨설턴트에서 가장 베테랑 컨설턴트의 생생한 특강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생산부장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무파가 있어요. 그래 일하면 있잖아요. 운영이 잘 안 돼요. 부수이기주의적인 개념에서의 컨설팅 양성 교육이나 컨설팅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컨설턴트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있고 컨설턴트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거기 세 개가 돼야 돼요. 프로그램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컨설턴트는 1등부터 60등이 넘으면 안 돼요. 상행 평준화돼가지고 이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관리 환경 조성이라는 풍부한 경력을 쌓은 컨설턴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우리가 그러한 방향성에서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접근하잖아요.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한국 중소기업형 컨설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개발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또는 학계라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 양성이야말로 중소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죠. 이런 컨설팅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되면 회사의 분석 결과 또는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꿀지 또는 좀 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생산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소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발견하고 기업의 가능성을 성장으로 바꿔주는 일.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대만입니다. 대만에선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의 97.7%, 78.4%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하지만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만으로는 대만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目前来讲的话，就是说我们台湾的中小企业已经开始面临到一个比较老化的状态了，因为我们大概有25%的中小企业，它已经
它的创立年限其实已经超过已经超过20年，对，所以他们当初可能不管他们是做塑胶射出、钣金、水下探测那些，他们在专业领域上面都很强，所以他把全部的心神都放在企业经营里面。那他可能没有时间去看外面到底发生了什么事情，就外面趋势有什么样的一个变化。 대만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게차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곳은 대만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 이미 노화 상태에 이른 기업이었습니다. 대만의 지게차 업계는 이미 밀려드는 중국 기업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当时遇到问题是，第一个是市场受到压缩嘛，所以我们市占率越来越低。第二件事情是人才不足，招募人才很困难，所以我们要有新血进来是相对是很难的。那第三部分是，确实因为我们公司的财务比较吃紧的情况下，你很难花很多时间花很多钱做广告去宣传自己。 중국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지게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시장에 대항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거기다 노후한 경영 방식 또한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应该说，父亲其实也是有跟我 讨论很多经营管理的方面，但是随着时代变迁，其实父亲当年成功的方式到现在其实已经受到非常大的挑战，跟以前的整个市场环境完全不同。那现在因现在市场的变化的状况当中，我们怎么找出真正解决问题的方法？ 대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책임감을 가진 가족들이 똘똘 뭉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냈지만 책임감만으로는 글로벌화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어졌습니다. 那个时候，因为很多的中小企业主就跟我们反映说，他的2代不想接班，对，所以我们才开始想说，我们是不是可以办一个什么样的一个专案，去协助这些中小企业主还有他们的接班人能够顺利的去做相关的一些经营权啊，对，或者是企业的一些转型的一个转变。 가족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경영대학이 생겨났습니다. 第一个是我们每个月都会有一个主题的一个业师的分享，因为我们的业师其实都是来自各行各业的一个专业经理人，他们可能从行销、财务、广告。 对，或者是资讯，他们都是非常的专长的，所以我们就会请他们来跟学员们讲，现在这个领域里面最新的趋势，然后业界惯用的手法到底是什么，然后去打开学员们的视野。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이 바로 기업 컨설팅입니다. 지게차 업체의 린사오이 대표도 경영대학을 통해 기업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의 유명 자동차 기업과 기술 협력을 하게 된 겁니다. 再接下来就是在如果突发状况的情况下，我们有就是他们的 IT 人员来跟我们这边对接，那我们跟他们一起合作开发的。他们以前那个 IT 系统不是用在堆高机上面，他顾问建议他们要转型。 啊，所以他们就说，那这个系统可以拿来干嘛？的时候，我们才把堆高机跟他们系统去对接。 정부의 기업 컨설팅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기업은 지게차 업체의 IT 기술을 전수하고 정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또 지게차 기업의 정보도 공유하죠. 서로가 윈윈하는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컨설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那我们这个油压缸系统，它可以监控使用的时间，
还有我们的电池的温度，还有我们的液压缸的压力跟温度，那可以去整个去监控，用我们的那个不管是手机也好、平板也好或电脑也好，去同时去看这样子的画面跟读它的数值以及警报。提危险警告，就是在还没发生问题的时候就提前预知，譬如说温度的异常，那他们在安全的部分就可以先停止驾驶，避免它直接或发生火灾或者是发生碰撞才去停止这样。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을 전수한 자동차 기업과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는 수리를 원활하게 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죠. 既有他们的 IT 系统，加上我们的硬体设备，还有对高阶 know-how， 我们为了解决客户的公安问题、保养维修问题，提供这样的服务。对高机的设备的制造商转型为这样的品牌服务商。 노후화의 문제에 직면했던 이 기업은 IT를 결합한 지게차를 통해 이제 대만을 넘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말이죠. 컨설팅의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거죠. 한류를 통해 K-뷰티가 각광받으면서 한국의 화장품 제조 공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역시 제2공장을 신설할 정도로 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00년에 창업한 화장품 OEM, ODM 제조업체입니다. 고객사가 한 130개 정도가 되고 또 화장품 제품은 약 30에서 40가지 종류의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연매출 280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 문제와 싸워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굉장히 크게 엄청난 적자를 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도저히 회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2008년도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이제 인가결정도 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진짜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다시 도전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뭘까 이렇게 하다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컨설팅을 통해 각 부서의 중점 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재, 원료, 비품, 설비 등 모든 것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작업의 속도가 빨라졌죠. 빨라지고 수율도 많이 늘고 개선이 돼서 생산 수량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개선이 많이 된 거죠. 컨설팅 전 연매출 182억 원에서 컨설팅 후 350억 원으로 약 2배가량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업일수록 제3자가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3자가 처방해주고 같이 논의해가는 과정들에서 회사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과 후는 진짜 천양지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산의 위기에서 회생을 지나 컨설팅을 통해 이제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기업. 다시 일어서겠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지와 기업 컨설팅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뀌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한마디로 지식이전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나눠주는 이 보조금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역량이 향상되기 어려워서 지속적인 효과가 없고 그냥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혁신이 가능한 지식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효과적인 컨설팅으로 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우면서 국민의 세금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부지런히 발로 뛰는 중소기업. 그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힘이 기업의 작은 변화를 그리고 나아가 큰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